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재자 후예 발언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오늘 김정은에게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대변인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가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지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내가?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그건 아니죠. 어이, 그럼 무슨 소리지. 대변인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랬지. 예. 그거 딴 사람 얘기한 거지.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천만의 말씀에.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 독재자의 후예임을 자인했습니다. 5.18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겐 말 못하니까 대변인 짓을 하지 않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예, 대변인 짓 우리가 듣기에도 그렇게 들렸는데 차지원 교수 지금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말한 것을 좀 기억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지요? 본인은 그러니까 대변인 지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대변인 지시라는 표현을 썼든 안 썼든 저는 그 발언 취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맥락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판례를 했었습니다. 발을 저릴 때 특효약은 지금 색깔론인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진짜 독재자 후예라는 표현 쓴 것 자체가 아마 5.18 지금 뭡니까 이 추념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 지금 5.18 정신을 이 지금 막말하고 훼손하는 세력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독재자의 후예 말고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아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마 자신들을 지칭한 것이 아닐까라고 아마 지레 짐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종의 뭐가 지금 재발 저린다는 그런 속담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가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그러면 진짜 독재자 후에는 그러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대 세습을 하고 있는 독재자니까 왜 거기에서 말을 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대받아친 셈인데요. 그러면서 이 지난번 논란이 됐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그 이야기까지 끌어와서 일종의 역공을 한 셈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지금 이 5.18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베베 꼬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진짜 지리짐작으로 조금 재발이 저렸다고 한다면 그게 재발이 저릴 때 가장 특효약은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인가요? 예, 그렇죠. 꼬여 있는 것을 침 발라서 코에다 바르는 침 거 발라서 아닌가요? 그건 민간요법이고 의학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완을 해주는 스트레칭인데 말 그대로 지금 5.18에 대한 베베 꼬여 있는 시각들을 제대로 쭉 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남북 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물론 북한이 우리가 군사적으로 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평화 통일을 해야 하는 대화와 또 이쪽이 뭡니까 이렇게 협상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김정은 앞에 가서 그러면 당신이 독재자 후예 아니냐 그런 이야기하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과연 그러면 북한하고 어떻게 지금 이 관계를 모색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수구냉전의 태도를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그러니까 이 비난을 스스로 지금 자초하고 그 프레임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자, 대변인 역할이라는 말 계속 자유한국당이 쓰는데 이제 지시라는 조금 그 표현이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긴 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지금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만약에 했다면 부적절한 했다면은 거죠?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의 품성과도 예. 맞지 않고 또 정치적 금도를 좀 벗어난 언사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대중 집회이다 보니까 다소 감정적인 언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절제의 미덕이 또 정치인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과도한 언사가 아니었나, 뭐 지시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5.18 그 망언에 대해서 깔끔하게 징계 처리를 하고 광주에 갔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그렇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누가 보더라도 한국당 또는 황교안 대표를 지칭할 수 있는 예. 독재자의 후예다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과연 본인 앞에서 더군다나 그 39주년 그런 추도식에서 사용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정치적으로는 뭐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두 분 다 우리나라 최고의 정치 지도자인데 도끼인 게 긴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정태근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서 뭐 말씀을 많이 드려서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원내대표에 이어서 뭐 여야당 대표들이 이제 발언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대통령까지 나셔서 이제 뭐 독재 후에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이미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런 정치 공세를 그리고 이제 수위 높은 발언들을 멈추는 쪽이 박수를 받는 네. 것이고 정치를 복원하려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아마 결국에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예. 정진남 교수요? 근데 저는 좀 한번 먼저 이 실제로 황교안 대표가 예. 대변인 지시라고 했는지 예. 한번 자료 한번 다시 다시 보여줄 한번 수 있어요? 들어볼까요? 예. 그래요. 혹시 준비되면 지금 본인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대변인은 기사가 잘못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녹취를 듣기에는 그렇게 들렸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이 정부가 저희들을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김정은에게 독재자의 진짜 후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 지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는지. 내가? 내가 무슨 대변인 지시라니. 지시는 아니죠. 어이 그럼 무슨 소리. 대변인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 그랬지. 예. 대변인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 예. 분 중에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그거 딴 사람 얘기한 거지.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천만의 말씀에. 기사 잘못 나온 거예요. 자. 상당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대변인 지시로 들려요. 근데 그 말이 실제로 또 나갔을 때, 언론에 또 지면이 됐을 때라든가 이런 그 파장까지 다 감안해서 좀 수습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예. 저는 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황교안 대표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른바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은요. 5.18이라고 하는 것, 야당이 5.18을 폄훼하고 망언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정치의 도구로 쓰는 것에 대한 어찌 보면 좀 통렬한 일갈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자,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독재자의 후예한테 말 못한다? 동문서답이죠. 거기다가 갑자기 왜 북한 김정은을 끌어들입니까? 이것은 좌파 프레임으로 반격하겠다는 시도로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시냐 아니냐는 막말에 가까운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게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5.18 진상규명, 진실규명에 동참하고 또 망언 책임자들 처벌하고 이런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그 원래 잘못한 것보다 해명이 더 문제가요. 예. 독재자의 후예가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다. 이게 민주당 대변인 논평이에요. 그럼 이게 독재자의 후예가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당을 겨냥한 겁니까? 따라서 이게 저는 해명이 더 이게 문제고요. 저 황교안 대표의 비판은 종합적으로 현 정권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비판한 게 북한은 이게 너무 저자세 굴욕, 그다음에 야당에는 너무 이게 비협치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북한에는 좀 더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독재자는 이게 독재자를 하고 미사일을 해야지. 미사일이 이게 뭐 새총처럼 발사체입니까? 그걸 이게 비판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야당에 대해서는 좀 더 포용적으로 와야 돼요. 왜 이게 독재자의 후예처럼, 그리고 이게 김정숙 영부인 여사도 분명히 이게 제가 보기에 패싱한 게 맞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보조 때문에 갖다 이렇게 또 해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 2초 걸릴 걸. 따라서 저는 야당한테는 좀 더 포용적인 태도, 북한한테 좀 더 당당한 태도가 필요하다. 이걸 지적한 걸로 봅니다. 예, 김현성 교수. 근데 소정욱 변호사님, 대통령의 말이 꼭 어떤 특정 정당을 겨냥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말씀하시기를 어찌됐든 5.18이라는 정언명령, 정언명제예요. 변할 수 없는 사실, 이 사실을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다시 이걸 왜곡하고 이러면 독재자의 후예다. 그건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무슨 특정 정당을 지정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돌아보니 5.18 망언했던 사람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5.18과 관련돼서 왜곡하고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계속 지금 지연시키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셔야죠. 그리고 광주에 가기 전에 먼저 그런 준비를 하고 가셨어야죠. 그러지도 않고 그냥 뭐 쇼처럼 가셔갖고 뒷문으로 나오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저는 꼭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독재자 후예가 아니다, 독재자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아니면 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니들 독재자 후예 뭐 이게 막 강하게 얘기하면서 뭐 싸웠습니까? 그러면서 어찌됐든 그 남북관계가 경색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의 관계에서 어찌됐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저는 조금 A를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자꾸 손가락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도, 야도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멈춰야 된다. 치킨 게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정치권의 막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끝나고 공방 또 하나가 악수 패싱 관련 논란이죠.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 악수하지 않고 지나쳤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가지고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의 제1야당 대표 악수 패싱, 의도적이었건 우발적이었건 사려 깊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솔직히 경솔했다 한마디면 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해명이 더 못됐습니다. 여사가 시간이 없어 일부 악수를 건너뛴 것이랍니다. 이는 오느라 고생했다 말하며 건넨 대통령의 악수도 무색하게 한 행동입니다. 김정은과도 악수를 하셨던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는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쳤다며 북한 사람보다 남한 사람부터 챙겨달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참 못났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악수 한 번 못하고 지나간 것을 생트집 잡아 불필요한 갈등만 만들어내려 혈안이 되어 있으니 이럴 거면 대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엔 왜 갔는지 의문입니다. 차지원 교수, 네. 이 공방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일종의 해프닝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서 이렇게 뜨겁게 논란이 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의 천박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하면서 대통령 공식 행사 참 여러 번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대통령 영부인께서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공방이 됐던 경우가 저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김정숙 여사께서 그날 바쁘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놓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좀 섭섭했다고 한다면 제가 판넬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민경욱 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다면 정숙 씨 악수 패싱에 머쓱했던 교환 씨 이 정도로 만약에 자신이 페이스북에 썼다고 한다면 예. 청와대 측에서 상당히 좀 미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이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도 청와대가 약간 야당 대표한테 약간의 결례를 했구나 이 정도 하고 넘어갈 사안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지금 남북 화합 이전에 남남 갈등부터 조장한다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이것을 갖다가 침소봉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남남 갈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가 사실 악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을 비교를 하는데 왜 거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옵니까?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색깔론의 일종의 덫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지령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 자체는 나가도 한참 나갔다. 예. 저는 진짜 이거는 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약간 정치적 애교를 이야기하면서 발의를 해서 했다고 한다면 많은 국민들도 아마 지금 민경욱 대변인 말에 상당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네. 이게 가볍게 넘길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입니다. 영부인이 고의르게 황교안 대표를 저는 외면했다 봅니다. 이게 왜 해프닝입니까? 이거는 이게 우리 통합이나 화합 차원에서 이게 중대한 문제고, 물론 이게 유시민 지시를 따랐다는 생각 안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유시민 말처럼 된 거예요. 유시민 뭐라 했습니까?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악수도 하지 말고 등을 돌리자. 등은 안 돌렸지만 그렇게 고의로 건너뛰고, 저는 이제 시간으로 보면 1, 2초면 악수하는 거예요. 그게 1, 2초 때문에 행보가 못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해찬 대표하고 악수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고 손학규 대표하고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시간이 없으면 이해찬 대표를 건너뛰고 야당 총재를 이게 먼저 예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화합이나 통합 차원에서 편가르기 아주 중대한 문제지, 이게 그냥 해프닝을 넘길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저는 김정숙 여사가 그러니까 악수를 이제 패싱한 부분 잘했다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 국민들이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그럴 수 있겠구나, 약간 좀 협력의 정치를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아까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김정숙 여사가 모든 걸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것처럼 그렇게 예단하고 속단하는 것 자체는 그건 또 다른 뭡니까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김정숙 여사만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야당에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국민들이 이거는 좀 재밌게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으로 가볍게 터치하고 가는 것이 오히려 전 국민들한테 야당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네, 여야 간에 또 얼마나 감정이 서로 상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권인신 교수님, 좀 큰 얘기, 나라의 미래 이런 부분 가지고 좀 얘기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너무 좁쌀만한 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치고받고 버리끄댕이 잡아당기는 모습들은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좀 피곤하기는 할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죄송한 일이죠.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